만성피로, 식욕부진과 출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지며 헬리코박터균과 위장병, 피부 등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비타민을 섭취해야 올바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에 항생제와 비타민C를 함께 투여했을 때 항암제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영국 셀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기존 항암제 치료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엄청나게 줄이며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암줄기세포를 억제하는 데 비타민C가 다른 약물들에 비해 10배나 강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비타민C, 과연 어떤 비타민C를 선택해야 더 좋을까요? 바로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타민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드시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제품들을 살펴보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고민하지 말고 천연 비타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성 비타민은 1933년 스위스 화학가 라이히슈타인 박사가 석유콜타르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레몬 껍질과 같은 구조를 가진 아스코르부산을 발견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때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싼 값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로 비타민C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꼭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럼 합성 비타민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도 낮을 뿐더러 천연 비타민과 분자 구조만 같게 해서 만든 거라 우리 몸이 잘 알아챕니다. 워낙 섬세하고 똑똑해서 진짜 비타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적극적인 흡수를 하지 않는 거죠. 영양 성분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원료 성분이 땡땡 혼합제제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게 대부분 흡수에 용이하지 않은 합성 비타민입니다. 게다가 흡수를 돕는 효소에 보조인자도 없어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천연 비타민 한 번 섭취하는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오렌지 추출물 비타민C라고 쓰여진 것처럼 유래물질과 함께 영양 소명이 표기된 자연유래 원료 제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천연 비타민C는 우리 몸 모든 곳에 사용됩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위장에서 위에 산도를 pH 1.5로 증강시켜 소화작용을 도운 다음 십이지장으로 넘길 때 생길 수 있는 위장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또 항산화 효과가 있으므로 세포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천연 비타민C는 체내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흡수가 됩니다. 단점은 합성 비타민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80에서 90% 이상이므로 흡수율이 10%도 안 되는 인공합성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흡수율을 자랑하므로 천연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인공첨가물이나 화학약품이 들어있지 않고 유전적 변이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증상들이 있다 싶으시면 잊지 마시고 비타민C, 그 중에서도 천연 비타민C를 드셔보세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피로회복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해독 효과가 뛰어나므로 기미와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강합니다. 대자연에서 자라거나 재배된 천연 곡식이나 야채, 과일에는 많은 영양분과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에서 만들어진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 이 재료 속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들을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영양성분표를 보셔서 땡땡 혼합제제라고 쓰여진 비타민은 버리고 땡땡 추출물이라고 쓰여진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